결과적으로 1만 원 더 벌려다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왕창 맞을 수 있다. 맞습니다. 999만 원일 때는 건강보험료가 없고 없습니다.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연간 80만 원, 월 6만 7천 원씩이 부과된다. 자, 요즘 특히 시니어분들 건강보험료 때문에 신경 쓰는 분들 많죠. 내가 가진 돈은 적당히 불려야 하는데 불리면 불릴수록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많아진다. 심지어 까딱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진다.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은행 이자가 2만 원 정도 더 불어났는데 건보료는 80만 원씩이나 연 불어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또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같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금액이 1,000만 원만 넘어도 보험료가 확 오르다 보니까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배당 이자 소득을 뜻하는데 네. 요즘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보료에 대한 걱정도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이다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나요? 네,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의 건강보험료가 현재 직장 가입자냐 아니면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급여 외에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넘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가 부과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가입자인데 은퇴하셔서 고정된 수입이 없어서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의 경우는 1,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금융소득을 1,000만 원 기준으로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할 때 2,000만 원은 일단 직장 가입자 조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지역 가입자 조건이다. 네. 근데 직장 가입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가 부과된다. 네. 반대로 지역 가입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몽땅 건보료 대상이다. 예,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피부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조건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재산과 소득 요건을 함께 보게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이 많이 되는 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했을 때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 당연히 헷갈리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긴 합니다. 그죠? 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도 다르지만 피부양자 등재와 관련된 재산 요건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체 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합산이 되니까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역 가입자 한 분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었으면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 1,001만 원이 되면 1,001만 원 전체가 보험료 산정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럼 공교롭게도 딱 기준선에 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결과적으로 1만 원 더 벌려다가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왕창 맞을 수 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이고요.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료 0.91%를 더하면 실제 건강보험료율이 8%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1,001만 원으로 약간 넘은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연간 보험료는 1,001만 원의 8%를 곱한 약 8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걸 12달로 나누었을 때 월 6만 7천 원 정도의 추가 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999만 원일 때는
건강보험료가 없고 없습니다. 1,001만 원이 되는 순간 연간 80만 원, 월 6만 7천 원씩이 부과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딱 10,000원 차이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보험료로만 8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지역가입자분들 중에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전후에 계신 분들은 계산을 좀 꼼꼼하게 해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금융소득을 조금 더 받으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융소득 중에 보험료 산정에 추가된 경우를 단순히 잘라서 계산을 한 거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거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더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2천만 원에 8%이면 연간 16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월로 따졌을 때 월 약 13만 원 정도가 보험료가 추가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까요? 몇 가지의 케이스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직장인의 사례인데요. 연봉은 5천만 원 정도인데 주식 배당으로 연간 2,1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많이 벌었네. 네, 맞습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되는 금액 100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도 되고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내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겠네, 그죠? 2천만 원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서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어서 설명드리면 은퇴해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의 사례인데요. 이자와 배당 소득이 1,1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을 넘었으니까 100만 원만 초과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1,100만 원 전체 금액이 합산돼서 다음 해부터 약 월 7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비교해 보면 물론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급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로 납부한다. 네. 그렇지만 초과 금액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역가입자는 어쨌든 급여가 없다면 급여에서 나가는 기본적인 건보료가 없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넘어도 넘는 금액을 합해서 몽땅 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세 번째는 가장 놀라실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있는 부모님의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건보료는 안 내고 계실 건데 금융소득이 어느 해 특정한 해에 1,0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소득이 일부 있었고요. 이 금융소득까지 합산되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이 되고 금융소득도 1,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않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커진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그 기준이 별도로 있고 네. 자, 그렇게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그 기준이 별도로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융소득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조금 전에 몇 가지 사례에서처럼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작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실질적인 방법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투자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사실 건강보험료의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간 8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투자 수익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난다면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는데 건강보험료 80만 원 아끼려다가 이 수백만 원의 투자 기회를 놓친다면 그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시니어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니어분들이 소득이 있다면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잘 굴려야 되는데 저희 바인 투자자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올 한 해 동안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특히 이제 저희들은 배당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으로 받은 소득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분이 계세요. 네. 거기다가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300만 원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소득, 금융소득이 무려 2,200, 300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돼서 전화가 오신 거죠. 아, 네네. 한 10만 원 정도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 더 늘어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화했습니다. 만난 장을 담그려면 당연히 구더기가 끓을 건데 네. 내가 구더기가 싫다고 만난 장을 담그지 않을 것인가. 네. 예컨대 연간 건보료가 10만 원 정도 늘어난다면 연 한산 120만 원인데 120만 원이 아까워서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포기할 것인가.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웃으면서 어떤 점에서는 기분 좋은 사건이잖아요.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강보험료도 조금 올랐다. 그런데 번 돈이 훨씬 많다. 네. 앞으로는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이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지역 가입자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투자는 하되 만약 기준에 걸릴 것 같으면 그때 관리 방법을 따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돈 많이 불리는 것이 가능하면 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그 기준 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네.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강보험료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시되 투자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선 근처에서 애매하게 넘어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기준선에 근접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을지 몇 가지 팁을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소득을 시기별로 좀 나눠보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재산은 부부 각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득은 부부를 합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소득을 부부가 나누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금융상품의 만기나 수익 실현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한 해의 이자가 특정한 시점에 몰리지 않게 기간을 나눠서 받으면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기준 금액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겠군요. 그런데 가끔 자녀 명의로 돈을 옮겨서 관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역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거 없이 건보료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자녀 통장으로 넣었을 때 증여로 간주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체 내역이나 자금 출처를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세무적으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는 건데요. ISA, IRP 연금저축계좌의 특징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같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과세가 이연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배당이 높은 고배당주나 ETF 같은 데 투자하실 때는요.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 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세 계좌라고 하는 ISA나 연금 관련 상품 같은 경우에도 절세뿐만 아니라 건보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자, 이렇게 이해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세 계좌는 무조건 최대한 활용하자라는 것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준금액 근처에서 꼼꼼하게 더 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내외 정도에서 움직인다면 더 많이 버는 것보다는 기준선 아래로 조절하는 게 훨씬 이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는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 상장된 ETF에 따라 다른데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면 코덱스나 타이거, S&P 500 같은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합산이 되는데 만약 해외에 직접 상장되어 있는 ETF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보니 금융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컨대 S&P 500이라든지 미국의 대표 지수 또 나스닥 같은 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같은 지수 ETF를 미국 현지에서 달러로 투자할 때와 네. 한국에서 원화로 한국에 상장된 원화 기준으로 투자할 때가 각각 세금 과세 기준이 다르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할 때는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했다면 똑같은 이익인데 이것은 배당소득으로 배당소득입니다. 잡히군요. 자, 그것도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다만 이제 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당연히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투자하실 때에는 같은 해외 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상장된 ETF를 고를지 해외 직접 상장된 ETF를 고를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다만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나 뭐 세금 신고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과 건보료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결과적으로 같은 투자를 하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더 부과가 되면 본인들이 체감하는 것은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제 세금은 한 차례 내면 끝이 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고요. 한 번 인상되면 그 받는 분 입장에서 훨씬 더 체감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내가 버는 금융소득, 그 다음에 이것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예금 이자나 배당금 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 이것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특히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 이런 기준점 근처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꽤 복잡하지만 몇 가지 조심하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벌자. 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